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미국 영화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어제 별세했다는 소식 다 들으셨죠? 이렇게 또 한 시대가 저무네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 6월에 전해드렸었죠? 오는 10월 18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드레스를 고르던 날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서 중상을 입었던 사고 말입니다. 예비 신부는 고관절 및 골절, 뇌출혈로 큰 수술까지 받았죠. 자, 연구장의 우려까지 나왔지만 극한의 재활을 통해서 저렇게 불편한 몸으로 예정대로 식을 올리게 됐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정지아, 이진우 두 분의 결혼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입니다. 젊은 친구가 아침부터 저러고 있네요. 집에 가서 자라 이 자스가 하신 마유리님. 자, 용산 전쟁기념관 도서관입니다. 외국인들도 정말 많은데 제발 발 좀 올리지 마. 사반 좀 보란 말이야 하신 양태영님. 자, 지난 주말에 온 비는 기별도 안 갔네요. 불이 나면 대형 산불, 비가 오면 물폭탄, 조금 안 오면 가뭄, 강릉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하신 윤선아님. 아유. 자, 대구 사는 예쁜 외손녀 조아연 자랑 좀 하고 싶습니다. 파마했을 때요 하신 이주영님, 아이고 예쁩니다. 자, 그리고 손호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의 출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새 역사 통 큰 선물입니다. 자, 요즘에는 빌보드 1위 했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 세상이 됐지만 말이죠. 그래도 기록은 기록. 김하은 아나운서, K-팝의 새 역사를 쓴 인물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국내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스트레이키즈가 지난달 22일에 발표한 정규 4집 앨범 카르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죠.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차트에 이번에 1위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스트레이키즈 7개 작품을 연속 1위에 직행시킨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빌보드 200 차트 7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 역사를 쓴 거죠. 그 외에도 각종 글로벌 음악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들을 세워내고 있는데요. 21자 빌보드 200 최신 차트에서는 8위를 기록해서 3주 연속 차트 최상위권에 안착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늘 진짜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은 그게 아니고 말이죠.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더 인기가 많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자, 이걸 축하해주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분이 또 통 큰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박진영 씨가 통 큰 선물을 했는데요. 뭐냐 하면 금색으로 된 액자를 멤버들에게 다 선물을 했어요. 지금 사진을 보면 다 멤버들이 금색 액자를 들고 있잖아요. 뒤에는 박진영 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당 순금 20돈으로 만든 액자라서 8명이니까 160돈, 금액이 1억 23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나도 받고 싶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진짜. 액수에 제가 너무 넋이 나가서 저게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가죠. 술이 들어오면 내 차입니다. 자, 나도 모르는 새 내 차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차량 트렁크에 저렇게 턱턱 놓이는 차 부품들. 자, 뒷문을 열고도 커다란 부품을 탁 놨어요. 그리고는요, 들어와서 또 홀더에 놓인 저 커피가, 자세히 보세요. 아이고, 커피가 그냥 흘러버렸네. 자, 이번엔 운전대에 앉은 남성 콘솔 박스를 열어보더니 물건들이 막 뒤적뒤적이죠. 자, 그리고 상품권 봉투를 슬쩍 열어보고는 이거 얼마짜리야? 다시 착착 덮고 저렇게 콘솔 박스 닫는데요. 그리고도 무언가로 호기심이 많은지 여기저기 차 안을 계속 뒤적입니다. 자, 저 영상 속 남성이 설마 차주 같아 보이는데 차주가 아니라 공업사 직원입니다. 접촉사고를 당해 수리를 맡긴 제보자의 차를 뒤지는 모습이에요.
뭐 훔친 건 아닌데 일단 지난달 초에 제보자가 차량의 오른쪽 휀다 부분이 파손이 돼서 수리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수리된 차량의 상태를 보니까 갈색 가죽의 핸들이 새까맣게 변해 있고 또 뒷좌석과 트렁크가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찝찝한 마음에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공업사 직원이 크기가 큰 차량 부품들을 제보자 차량 뒷좌석에 싣고 다니면서 트렁크 곳곳에 흠집을 내기도 하고 부품을 옮기다가 내부 시트에 커피를 쏟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직원은 차량 콘솔 박스를 열어서 물건들을 뒤지고 그 안에 들어있던 백화점 상품권 봉투까지 들춰봤습니다. 제보자가 공업사 측에 왜 차량을 뒤져봤는지 물었는데요. 직원이 처음에는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다 봤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차량 등록증을 찾으려고 그랬다는 변명을 해왔습니다. 내부 블랙박스가 있는 줄은 몰랐겠죠. 자, 수리를 맡겨놨더니 오히려 차를 더 상하게 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은 무엇?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원래 맡긴 게 오른쪽 휀다인데 왼쪽 휀다 부분 또 추가로 파손이 됐다고 하고요. 근데 공업사 얘기가 좀 웃깁니다. 사고 가해 차주 보험으로 좀 처리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금감원에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보험 사고일 수 있다라고 하고 또 가해 차량 보험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의심 정황은 있지만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수리를 아직 못하고 있고요. 요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고객센터의 뒷담화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카드사로부터 온 음성 메시지. 이거 뭐지? 하고 그걸 들어봤더니 아주 황당무계한 내용이 녹음돼 있던 거 직접 들어보시죠. 야, 동전 노래방에 1,000원이가. 나 동전 노래방이 1,000원이야? 1,000원으로 노래방에 오락실이고 하루에 이만큼 38살 여잔데 동전 노래방 한 것 같은데 근데 1,000원 결제 되네? 38인데 이라고. 어라, 이거 지금 이게 무슨, 혹시 제발 제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라고 해주세요. 안타깝게도 제보자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녹음돼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건데요. 지난 8일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보자에게. 근데 제보자가 못 받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확인한 겁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그 음성이 확인된 거죠. 카드사 직원들이 이 제보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서 동전 노래방 갔네. 나이 38살인데 오락실에 갔다. 이런 대화들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녹음됐고 어떻게 음성 메시지에 남겨진 거냐. 카드 영업하려고 직원이 전화를 건 건데요. 예. 그런데 이 제보자의 전화 설정상 부재중 전화가 왔을 경우에 음성 메시지가 자동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 직원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전화 건 후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게 자동으로 녹음돼서 음성 메시지가 남은 거고요. 제보자가 이걸 듣고 화가 나서 민원실에 민원 제기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카드사의 대응도 약간 좀 이상해요. 왜요? 직원이 카드 사용 내역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 내용, 직원들의 대화 내용 자체가 뭐 불법도 아니고 또 개인정보 유출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카드사 직원이 제가 쓴 카드 사용 내역을 훤히 다 들여다 볼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안 되죠. 그래서 금감원하고 경찰에 확인해 보니까 그 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로 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사과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란 판단으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과 받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모욕감이 들고 조금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돼서 아니, 그 아까 내용이 그 나이 돼가지고 코인 노래방이나 다니냐 이런 거잖아요. 50대도 가는데 뭐 38 가면 어떤데 그걸 뭘 할 건 언제 아닌데. 갔다 오셨습니까? 50도 가는데요.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자주 가요. 뭐 갈 수 있는 거고 한데 그거가 막 비난하듯이 하니까 모욕감이 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정보 유출하고 확인했던 거 금감원하고 소비자보호원에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고기 태워서 불호령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최근에 저녁을 먹으러 남편 없이 아이들과 고기 무한리필 집을 찾았는데요. 불판에 삼겹살 3덩이를 먼저 올려놓고 셀프 코너에 가서 다른 반찬들을 챙겨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불판에 불이 활활 붙어 삼겹살 전체가 새까맣게 탔더라고요. 탄 곳만 잘라서 먹을 수 없는 수준이라서 결국 다른 고기를 가져와 구우려고 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와서는 치워놓았던 탄 고기를 다시 얹으면서 이거 먹을 수 있다. 누군 땅 팔아서 장사하냐는 겁니다. 제가 탄 걸 어떻게 먹느냐고 하니 그 고기 내가 태웠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먹는 내내 계속 저희를 주시하니 기분도 나쁘고 체할 것 같아서 결국 30분도 채 먹지 못하고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고기를 태운 값이라며 환경부담금 3,000원을 추가로 받는 겁니다. 추가 요금을 떠나서 이 사장님의 불친절함에 기분이 나빠 혼잣말로 다신 안 올 거야 라고 말했는데요. 그 소리를 들은 사장님이 그래 이 XX 라면서 대뜸 욕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원한테 소금 뿌려라 소리를 치더니 아이들도 다 있는 앞에서 굵은 소금을 마구 뿌려댔습니다. 무서워하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결국 황급하게 가게를 나왔는데요. 아니, 제가 진상 손님인 건가요? 그 정도로 잘못을 한 건가 황당합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고깃집 사장입니다. 아이 나 이 아줌마 정말 아무리 무한리필이어도 말이야 삼겹살 좀 태워 먹은 걸 확 버려두고 고기를 또 가져가서 구우면 내가 열 받아 안 받아? 아이 가위는 내가 왜 주는 거야? 그걸 꼭 잘라내라고 주는 거 아니야? 음식 귀한 줄 알아야지. 그리고 본인이 잘못해놓고 들으라는 듯 다시 나와나 이러는데 아이 그럼 손님 우리도 환영 안 해? 야 수호야 굵은 왕소금 팍팍 좀 뿌려라 동그라미. 어머나 어머나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손님이에요. 어머머머 이 양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고기 태우고 싶어서 태웠어요. 수출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봐봐 삼겹살 숯덩이가 됐어. 이걸 어떻게 먹어? 그리고 남자 없이 여자랑 애들만 왔다고 만만하게 보는가 본데 그렇게 장사하지 마시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손님 앞에서 소금을 뿌려? 나 맘카페에다 다 올릴 거야 X. 자, 손 변호사님. 네, 항상 이 식당에서 벌어진 갈등을 보면은 제일 고민스러워요. 그리고 정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맥락을 다 파악해야 좀 그래도 의견을 밝힐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은 이 무한리필집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은 이 무한리필집에서 너무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 고객들의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꾸고 올게요. 제가 이 업주라면은 엄청 많이 탔습니다. 새 덩어리가. 그런데 그 후에 거기서 지적을 하면은 뭐 아예 지적을 하나 넘어갔으면 괜찮겠습니다만 지적을 한 이상 손님도 당당하게 뭐 내가 잘못한 거 없다라는 취지 태도보다는 요건 제가 죄송한데 하여튼 잘하겠다. 얘기도 있으니까 빨리 잘할게요 라고 했으면 좋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좀 공격적인 반응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어렵지만 이번에는 고깃집 사장 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와우. 저도 소신 발언을 하면서 소신 발언? 하면서 저 혼자 들까봐 사실 이렇게 두근두근 맞아, 했는데 요즘에 박 교수님만 따돌리고 다른 분들이 다 그냥 그러더라고. 손 변호사님이 들어오셔갖고 제가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주거니 받거니 약간 싸움이 난 상황이고 꼭 이 뭐 손님만 잘못을 했고 뭐 주인만 잘못을 했고 이게 아니라 서로 기분이 상한 것 같은데 저는 맨 처음에 시작을 손님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겹살 3덩어리면 사실 싼 가격이 아니에요. 마켓에 가서도 삼겹살 3덩어리면 좋기 뭐 10,000원 넘어가요. 근데 그거를 그냥 구워서 새까맣게 태운 걸 보고 그걸 그냥 버릴 때 주인 입장에서는 화가 날 것 같아요. 나는 땅 파서 장사하냐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싸움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주인의 편을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자, 뭐 그럴 수 있고 한데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삼겹살 3덩이 잘라서 먹어도 되고 뭐 하여튼 주인의 마음도 사실 이해가 되는데 그 선을 전 넘어갔다고 봐요. 욕설 부분입니다. 욕설했다는 거하고 굵은 왕소금 뿌렸다는 거. 아니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다시 나눠 이게 들렸나 보죠. 그래도 그거는 손님이 그 정도 하는 거에 욕설을 하면서 소금 뿌렸다.
상당히 서비스 정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건 오바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손님도 뭐 그렇게 행동하는 게 완전 옳다고 하지 않지만 욕설하고 소금 뿌리는 거는 이거는 선을 넘어갔다. 소금 뿌리는 거 소금 맞아봤습니까? 아니요. 속상해요. 맞습니다. 예. 자, 김하나 아나운서. 소금 맞아보셨어요? 네. 아니 저도 뭐 하다가 맞으셨어요, 좀 소금을? 다른 이유 때문에 맞기는 맞았는데 아, 진짜? 예, 부정탄다고 던지는 거잖아요. 아니, 저도 이렇게 폭언이나 욕설을 누군가 먼저 하면 그 상황이 더 악화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사실 사장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만약에 무한리필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고기를 안 태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말을 나쁘게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있어서 정신없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했으면 환경부담금은 또 꼭 내셔야 된다고 차분하게 안내를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이초코님께서 무한이라고 좀 소홀했잖아요. 제보자가 잘못했지라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비싼 돈 주고 주문한 고기였으면 저렇게 안 태웠다 이런 반응이에요. 하지만 은상님께서는 애초에 고기 태운 거 보고 사장님이 공격적으로 말한 게 잘못입니다. 사장님 잘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의견이 갈리는군요.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마이 에먼스 스페이스. 일상에 맞춰 취향에 따라 좋은 휴식은 에먼스럽게 에브리웨어 에브리 모먼트 에먼스. 정했어요. 이번 추석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추석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변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다움을 지키는 힘. 고운진 플레르코 앰플. 다시 어린 피부로. 타임리스 뷰티 고운진. 주방은 작아도 생수 2병 놓을 틈에, 전기포트 하나 치운 틈에, 작은 사이즈에 담긴 큰 능력.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대만인 여성 유튜버가 한국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중국인이라고 했지만 해당 유튜버는 재차 한국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예, 어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하나로 한국과 대만 두 나라가 지금 떠들썩합니다. 이 대만에 사는 사방 가족분께서도 여기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하면서 현지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사건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해당 사건 지난 주말 서울 홍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구독자 46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대만인 유튜버가 어제 홍대에서 한국인 남성이 저지른 폭력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이 유튜버에 따르면 지난 14일에 일요일 새벽 서울 홍대 거리에서 친구 2명과 걷고 있었는데 2명의 한국인 남성들이 성적인 제안을 해왔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팔과 다리, 몸에 멍이 든 모습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이 대만 현지 매체에서도 보도가 되는 등 논란이 커졌고 결국 대만 당국이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주한 대만 대표부가 한국 경찰과 접촉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을 했으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 대표부에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시 측과 즉각 협의해 자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대만 외교부까지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홍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해당 유튜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我在弘大遇到 男生来搭讪我跟我朋友，结果我们拒绝之后遭受到暴力的一件事情，时不时会摸我朋友啊，可能摸他头啊，摸他脸啊，勾着他的背啊，然后说什么我可以送你回家之类的。我旁边那个男的也会就是时不时勾一下我的背啊，摸一下我的腰啊之类的这样。
那我现在先给大家看我现在身上的伤。首先我这边呢，全部都是OK的状态。 야, 이거 뭐 폭행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추행에 희롱에 별짓을 다 했는데요. 네, 이 유튜버가 한국에 8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처음 겪었다고 말했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남겼습니다만 그 이유가 손가락 골절을 당했다. 타자를 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설명한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홍대 거리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유튜버가. 그런데 남성 2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옆에 있던 친구의 머리와 얼굴을 만지면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귀찮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남성이 바로 이 유튜버의 허리를 만져서 유튜버가 싫다고 했고 이게 거절을 확실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같이 하룻밤 보내자 뭐 이런 성적인 어떤 이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유튜버와 친구는 명확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지지 말아라. 우리 아무 관계 아니지 않느냐. 그냥 가라. 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 남성들이 추궁거렸고요. 그러자 결국 끝까지 거절을 하니까 한 남성이 이 여성들에게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튜버가 참지 못하고 욕설을 했고요. 그러자 남성이 폭력을 행사했어요. 뺨을 친 겁니다. 결국은 말다툼이 몸싸움까지 이제 이어졌고요.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아까 영상 그리고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팔과 다리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에 빨리 신고해야죠. 네, 유튜버가 그때 거리에 사람도 많았고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본다라는 마음에 도망치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한국 남성들 3명이 와서 신고해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폭행한 남자가 이 3명한테 신고하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 유튜버가 한국 사람이 아닌 걸 알고 결국에는 이제 신고를 안 해줬대요. 그래서 아이고.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가해자들과 이 여성한테 물어보는데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때린 걸 누가 증명할 수 있냐. 한국에서는 이런 일 흔하다. 그만 울고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 CCTV 확인도 없이 가해자들을 귀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오늘 뭐를 밝혔냐면요. 그 폭행 가해자들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폭행 가해자가 중국인이다. 이렇게 중국인이 얘기를. 대만인을 때렸다. 네, 중국인이 대만인을 때린 것이다. 그리고 그 바로 귀가시킨 것도 아니고 관할 지구대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이미 동행했다가 그들이 귀가하겠다고 얘기해서 귀가 조치한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인을 한국인으로 착각했다 그래서 이 여성의 댓글에는 이제 비난 여론이 빗발칩니다.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대만 유튜버는 분명 한국 남자한테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경찰이 중국 국적 남성의 가해자다. 가해자가 중국 국적이다 했더니 너 왜 중국인한테 맞은 걸 한국 남자라고 해? 하면서 막 이 유튜버가 오히려 이 비난 댓글을 받은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대만인 유튜버 그럴 리가 없다라면서 또 반박을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한국인 맞다니까. 자, 영상을 자세히 보면 말이죠. 이 유튜버가 중간중간 한국말을 내뱉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但那时候我就已经说了，我们就是不认识的状态，所以就是请不要再打扰我们了。Hi Swiss 没有，他们都会吧。然后后来他就打了我巴掌这样，但是其实那个巴掌也不是说很大力那种，他就是这样摸着我的脸这样打了一巴掌这样，所以我就跟他说 No Hi Swiss 没有，他们都得了吧。他后来又打了我一巴掌这样，然后后来他的朋友是有把我们拉开的，然后我们在拉扯的中间可能就是有很多身体的接触啊，所以我可能才会有这么多伤口之类的。 박 변호사님. 네, 이 대만 유튜버 지금 한국말 잘합니다. 잘하네요. 8년간 거주를 했기 때문에 이 중국인으로 밝혀졌다 그 얘기 댓글에 말도 안 된다. 자기가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말을 되게 잘했다. 당연히 한국인이다. 만약에 중국인이라면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 중국인 또 이게 중국어는 이렇게 왔다 샤샤샤 이게 있는데 그런 어떤 높낮이가 없는 언어를 쓰는 중국인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한국인 신분증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다면
중국말로 싸우지 뭐 왜 한국말로 싸우냐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러네요. 그렇죠. 한국에 또 한국말로 싸웁니까? 예. 미국에서 우리가 한국말로 싸우죠. 예. 그거 마찬가지로 만약에 중국이라는 게 밝혀지면 모든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고 또 지금 그 오늘 매체 인터뷰를 했는데 친구랑 중국어하고 얘기를 하면서 욕 같은 얘기를 좀 했는데 그 가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어로 네. 친구랑 저 인간 이상해 막 이렇게 욕을 했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들었다. 예. 중국말을. 자, 경찰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분명 폭행 가해자가 중국 국적이다. 그런데 유튜버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일이 상당히 꼬여버렸습니다. 어떻게요? 예, 경찰이 처음에는 중국 국적 20대 남성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라고 약간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일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가해자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라고 입장을 번복했고요. 네,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었는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참 이런 우연이 있나 싶기도 한데요. 이 사건 벌어진 게 14일이잖아요. 또 다음 날인 몇 시간 지나지 않은 15일 새벽에도 또 다른 대만인 유튜버가 여성 유튜버가 폭행을 당했는데 그 사건 피해자인 대만인 유튜버와 이 사건의 대만인 유튜버가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와, 이름이 세상에. 같아요. 그런 네. 확률은 도대체 몇 프로나 될까요? 네, 아니 대만인 여성 게다가 유튜버 이름도 같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두 사건을 헷갈려서 가해자를 중국인 남성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한국인이 가해자다라고 정정을 하면서 혼선이 생겼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완전히 수습되겠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요. 또 법적인 부분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쌍방 폭행이었다. 그리고 쌍방 폭행의 경우에 서로 저 처벌을 안 하지 않습니다.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이건 반의사불벌죄니까 그냥 서로 그냥 끝나는 현장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 사건도 그렇게 됐다라고 밝혔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피해를 입은 여성 유튜버가 그날 바로 저도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경찰 조사 후에 비로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동일할지 몰라도 그 시점과 시기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종결된 게 아니라면 수사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생각보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번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유튜버에 대한 가해자는 한국인 남성인 게 경찰의 어떤 지금 수정된 의견으로 확인이 된 건데 뭐가 됐든 중국인 남성에 의한 대만 여성 폭행 사건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건 맞는 겁니다. 자, 교수님. 네. 이 유튜버는 어떻게 보면 경찰의 잘못된 발표로 네. 안 먹어도 될 욕을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폭행도 당했는데 너무 많은 악플 비난 여론도 감당해야 됐고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혼란할 것 같아요. 이 유튜버가 맨 처음에 나는 한국이 좋아서 8년째 한국에 있고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는 유튜버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한국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남성들을 비난할 생각도 없다. 한국이란 나라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됐고 여자들이 좀 조심하되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한국 친구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경찰의 이제 중국인 발표로 인해서 비난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대요. 그리고 영상 수정하고 사과해라 이런 요구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7시간 만에 다시 또 뒤집히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렇게 또 한국인들이 달고 있다니까 좀 혼란스러운데요. 어쨌든 경찰의 실수가 있었던 거는 또 확실한 것 같고 지금이라도 그 가해자 한국 남성 정확하게 좀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19년에도 홍대에서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징역 1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학교 앞 토스트 가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3명이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발견한 사장이 가까이 다가가 말을 겁니다. 사장은 이날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할아버지들을 제지했던 게 고통의 시작이었다고 전했는데요. 대체 이날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중학교 앞에서 토스트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님의 제보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3개월 전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제보자가 아내와 함께 2년 전부터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학생들이 자주 오는데 그날 이제 6월 26일에도 중학생 손님 3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매장 바로 앞에 할아버지 3명이 온 겁니다. 그리고 우선 건물을 바라보면서 흡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화면 보이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법령상 학교 주변 3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절대 금연구역이에요. 이거 흡연하면 안 되는 그런 곳인데 정문 바로 앞이니까 당연히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예. 그런데도 할아버지들이 여기서 당당히 담배를 피웠고요. 또 게다가 자동문이 있었는데 문 열리고 닫을 때마다 매장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보자 사장이 안에 학생도 있으니까 좀 옮겨서 다른 데서 흡연하시면 안 되냐.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정중하게 저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죠. 자, 이 할아버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5년만 젊었어도 내가 너를 그냥 확. 자,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이 아버지가 내 후배야. 이 너 주인이야? 내 땅이었어. 알았어? 아니 잠깐만 내가 한번에 이렇게 도와줘서 합니다. 야, 그래서 손님이 왜 들어와? 야, 방물 좀 해줘. 내가 5년만 젊어도 이렇게 되셨어. 야, 이럴 때 여기 가는데 여기까지 이거. 야, 5년을 젊었으면 그래도 70대 후반인데 말이죠.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신 거죠. 이 사장님이 너무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연을 해야 되는 지역이고 학생들도 있으니까 저기 주차장으로 좀 가서 피우시면 어떨까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래요. 그런데 갑자기 파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안에서 피운 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네 땅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 문제의 분홍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욕설 퍼붓고 매장 안에 쫓아 들어가서 폭언하고 욕설하고, 뭐 보니까 뭐 성희롱도 있는 것 같고 물티슈로도 틱틱 치고, 말 들으면 5년만 젊었어도 죽여버릴 수도 있고 한 방 해결할 수도 있고. 입에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네, 담배도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니네 아버지 선배다. 그런데 전혀 선배 아니래요. 뭐 계속 귀도 잡아당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 싸움이 난 겁니다. 박 변호사님, 예. 살다 제가 80대 일진 할아버지들은 처음 봅니다. 75세가 되면 뭐 한다고요? 5세가 젊으면? 글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분들 약간 소시적에 불광동 휘발유 뭐 이런 분들. 그래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기서 뭐 멈추는 게 아니면 더 문제는 더 문제가 있어요. 담배를 손에 들고 지금 매장에 들어와요. 예. 들어온 다음에 욕설을 하면서 누나를 속되게 이런 걸 눈깔이라 그럽니다. 찢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설마 그걸 하겠냐 싶었는데 정말 담배를 미간에 갖다 댔다고 합니다. 사장님 미간에. 아니, 불 붙은 담배를요? 그렇죠. 상당히 큰일 날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담뱃재가 길었기 때문에 크게 하상은 입진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눈, 얼굴에 가면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사장님의 중요 부위에 손을 대면서 성희롱적인 발언도 했다고 하고요. 저 모습이거든요. 또 2명 옆에 일행이 있었는데 이거 지켜보기만 했다고 해요. 심각한 거는 매장에 중학생 손님들이 토스트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막게 하고 매장에 못 들어오게 하라고 막고, 다른 손님도 못 받고 보낼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죠. 네, 맞습니다. 폭행 당시에 매장에 있던 한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10분 만에 경찰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들이 경찰한테 사장이 가해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분홍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매장 안에서 사장 몸을 밀치고 폭행을 할 때 옆에서 일행인 할아버지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증거를 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 매장 CCTV를 확인한 경찰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현장 체포도 가능하다고 할아버지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네. 다만 연세가 많아서 체포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홍 옷의 할아버지 경찰 조사를 일단 받았다고 하고요. 파란 옷의 할아버지는 계속 응하지 않아서 3개월째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석 달이 지나서 사장님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사실은 2개월 반이 지났는데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뭐 살자 이렇게 했는데 가게 앞을 계속 지나다니면서 담배를 피시고 그러니까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뭉쳐가지고 와서 가게를 째려본다든지 이 나쁜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막 삿대질하고 가고 약까지 먹고 치료를 다 먹고 나서 이제 그만 극복하려고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사실대로 말하면 저도 건장한 성인이고 뭐 하는데 못 해보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분들 제가 무력 행사하고 힘 맞서버리면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크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 짓을 해놓고도 아직도 담배를 피워요. 그러니까요. 이 할아버지들이 건너편에 있는 기원에 다니시는데 이 사장님 가게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을 마주친다는 거예요. 저 분홍 할아버지는 자주는 못 보셨대요. 좀 피하는 것 같죠? 근데 다른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담배 피우면서 막 쏘아보고 같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시는 것 같고 막 이렇대요. 사장님께서 이후로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치료도 받고 7주간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다음에 좀 생각이 바뀌셔서 그냥 대화로 한번 풀어보자. 그러고 거기도 한번 찾아가셨대요. 그랬는데 네가 뭔데 여길 찾아오냐. 할 말 없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 그러냐. 고소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면서 문전박대했다고 합니다. 아니 현행범 체포도 고령이라 해서 안 했다. 이건 뭐 완전 진짜 요즘 말로 촉법 노인이에요, 손 변호사님? 사실 연령이 많든 적든 이런 것들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렇게 80대라고 해가지고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데 그냥 놔두는 것 자체는 솔직히 저도 잘 동의하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생각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위력을 행사해서 업무를 방해했으니까 업무방해죄 가능하겠고 또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아까 담배죄 담배꽁초를 갖다가 댄 거잖아요. 그리고 담배째가 묻기도 했고 이렇다면은 실제로 아주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폭행 등도 성립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빨리 수사를 진행해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이 좀 따끔하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담배를 피우듯이 좋은데 행패 부리시면 안 됩니다. 법을 지키셔야 되고요. 담배도 끊어야죠. 끊어라 죽어요. 아니다, 이건 뭐 쭉 살아요. 예. 네? 그만하세요. 예. 그래요. 좀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예. 이제 건강 생각하셔야죠. 자, 두 번째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 한 남녀가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하게 웃는 여성과 다르게 남성의 얼굴엔 짜증이 한가득인데요. 이어진 술자리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다가서는 여성과 달리 피하기 바쁜 남성.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예, 오늘은 제발 날 좀 가만히 놔두라는 남자분의 사연 제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제보자는 30대 남성이고요. 테니스 온라인 카페에서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3번 정도 마음에 맞는 회원들이랑 모임도 이어가는 중에 최근 40대 여성이 첫 참석을 했어요. 모임장이니까 아주 친절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저는 테니스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좀 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보기엔 이 여성은 테니스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보자한테 여자한테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애인 있어요? 라고 막 물어보고 나서 그리고 오늘 무조건 뒤풀이 열어주세요. 라고 막 강요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쎄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풀이 자리에 갔는데
제보자가 일부러 이 여성을 피해서 앉으려고 하니까 여성이 끝까지 따라와서는 굳이 제보자의 옆자리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잔뜩 신이 나서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점점 취기가 오르니까 말실수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유부남 회원에게 미혼 여자들이랑 술 마시니까 좋냐? 이런 질문을 하더니 또 다른 여성에게는 여기 남자 만나러 나왔냐면서 무례한 말을 던졌다고 해요. 결국 제보자는 싸움이 날까 봐 일단 서둘러서 이 자리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밤 여성에게 문자를 남깁니다. 우린 테니스를 즐겁게 치는 모임이다. 테니스를 배우고 싶으면 교습소로 가셔라. 이렇게 보내놨습니다. 자, 이 여성 집요했습니다. 직접 제보자 남성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처음에 보통은 다들 친절하게 대하는데 이분이 오해를 시작하더니 제 감정은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자꾸 제 아는 사람한테 가서 제 뒤를 캐고 좋아하는 건 뭐고 또 어느 모임에 가도 어떤 사람하고 친하며 정확히 어디 살며 직업은 뭐며 꼬치꼬치 물어보고 막 뒷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딱 한 번 만났는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테니스 좀 가르쳐 달라. 좀 불안하니까 선을 탁 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날 술김에 좀 실수했다, 이해해 달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좀 신청하고 그런 걸 반복하니까 결국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좀 두렵기도 하고 좀 안 되니까 못 오게 참가를 거절했는데 모임에 못 나오게. 오랜만에 이 동네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성이 나타난 겁니다. 어머. 와가지고 딱 얼굴을 떠니까 이거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성이 재가입했어요. 오해 풀고 싶어서 다른 아이디를 바꿔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나이하고 이름도 모두 속였다고 합니다. 여성이. 손 변호사님 이러면은 이거 약간 초기 증세잖아요.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고 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다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얘기 좀 해봐라 이러면서 단체 뒤풀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당연히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제보자를 끌고 나가서 단둘이 산책하면서 얘기하자라고 말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한 게 맞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돌싱 카페도 가입했는데 이런 적은 없었는데 우리 인연 같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제보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나 기분 나쁘다. 아니 이름 나이 속여서까지 이러는 거는 스토킹 아니냐? 라는 말을 했고요. 그러자 여성이 오히려 정색을 하고요. 아니 나 좋은 마음으로 다가선 건데 왜 상처를 주냐?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40대 여성이 테니스 온라인 카페에다가 황당한 글을 올린 겁니다. 회원들 사이에 과도한 침묵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다면서 나는 순수하게 테니스에 관심이 있었는데 다른 회원들은 이성교제에만 혈안이 돼 있더라. 자신이 했던 행동과는 정반대로 포장을 해서 글을 올린 거예요. 심지어 모임장인 제보자까지 저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제보자가 일부러 지인 음식점만 가서 매상을 올려준다거나 거둔 회비에 비해 뒤풀이 비용이 적은데 아무래도 개인 용돈벌이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저격해서 올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은 내가 법률사무소에 근무 중이라 법을 좀 안다. 변호사님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하셨다. 이런 식으로 법까지 들먹이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뒤 제보자 남성의 진짜 화를 머리 끝까지 치솟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또 들어보시죠.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미쳐리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아니 제가 왜 그런 여자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일하다 말고 카드 그간의 기록을 뽑아달라. 경찰에 연락하고 너무 화가 나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미절이 나왔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이 제보자 말씀에 따르면 이 여성의 주장은 모두 하나에서 열까지 다 거짓이고 자신 지인 매장에 갔다는 것도 그냥 맛집에 찾아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회비 정산 내역까지 다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해명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단은 맞고 안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횡령죄로요. 제보자가 지금 경찰서 조사도 받았다고 하는데 당연히 무혐의가 나오겠지만 왜 이렇게 여자가 나를 괴롭히는지 무섭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우선 지금 이야기 살펴본 것처럼 자기가 고백까지 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 그리고 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고소까지 한 건데 물론 뭐 엄밀히 보면은 이 여기서 횡령죄에서는 고발이 되겠지만 뭐 법률사무소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허위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처벌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고죄라고 하는 게 꼭 고소가 실제 성립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해야 되는데 고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고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고죄 성립 가능하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글 쓴 것도 문제가 됩니다. 다양한 내용들의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법적으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습니다. 야, 교수님 진짜 못 먹는 것 막 난도질을 하는 이런 심리?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맨 처음부터 이제 집착 증세가 있는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딱 집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절을 하니까 거기에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손상되고 열등감까지 이제 폭발하면서 집착이 더 심해졌는데 결국에는 이런 여성한테는 감정에 호소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뭐 정확하게 노를 해야 하는데 하셨죠. 뭐 동아리 이제 규칙에 의해서 탈퇴를 시킨다던가 이런 어떤 동아리 회원들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접근 금지 뭐 심청이라던가 심하면 무고 고소까지를 통해서 법적으로 좀 정확하게 경계를 선을 그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별 경우가 다 있네요. 자, 별별 상담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블랙박스 차가 탁 트인 고속도로를 쭉 내달리는데요. 이때 뭔가가 확 도로 위를 가로질러 날아갑니다. 뭐가 날아갔어요? 우연 연기를 내뿜으면서 날아간 저것의 정체. 바로 자동차입니다. 70대 노인이 몰던 차가 4차선 도로를 그대로 넘어서 반대편에 떨어지고 만 건데요. 대체 왜 저기서 튀어나와? 이 주행 중에 운전자에게 갑자기 발작 증세가 시작이 돼서 통제를 잃었던 거라고 해요. 정말 다행히도 어디 부딪히지 않고 반대편 수풀에 떨어진 덕분에 운전자만 작은 부상을 입는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예. 손 변호사님 진짜 수풀에 떨어졌기 망정이지. 네, 정말 큰일 날 뻔했고요. 또 다른 피해자 생길 뻔했고 이게 그 발작의 원인을 밝혀가지고 혹시라도 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갑니다. 저 멀리 거센 파도 사이로 웬 둥그런 물체가 떠다닙니다. 6살 된 어린아이가 격하게 요동치는 파도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때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길게 이어서 바다로 다가갑니다. 파도에 휩쓸려 넘어지면서도 아이를 꽉 붙잡습니다. 잡았어? 예, 어느 정도 무트로 올라오자 그제서야 잡았던 손을 놓고 기진맥진한 아이를 이렇게 챙깁니다. 야, 저기서 손에 손잡고를 했어. 네, 파도가 아주 거센 날이었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구조대가 진입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난감했는데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힘을 보태준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는 꼭 어른들 말씀 잘 듣기로 해요. 손에 손 잡고 핸드 인 핸드. 교수님. 네. 그냥 어떻게 했다가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갔다는 얘기 김팍세네 진짜. 그러니까 애기들은 막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보호자가 꼭 지켜야 되고요. 그래도 저렇게 힘을 모아서 지켜낸 게 감동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이곳은 햄버거 가게입니다. 주방에선 직원이 빵 위에 패티를 올리는데요. 이때 눈치를 슬쩍 보더니 침을 탁! 이렇게 만들던 햄버거에 침을 뱉더니 이렇게 손으로 또 이렇게 문질문질 하고요. 또 그 이외에 패티를 딱 올려놓습니다. 티가 안 나도록 사이에 치즈까지 싹 집어넣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포장을 또 마무리를 합니다. 네, 진짜. 햄버거 만들기 전에 저 직원하고 고객 사이에 말다툼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어쩐지 불안해진 고객이 햄버거 만드는 과정을 몰래 촬영을 했는데요. 이거 아니나 다를까 그 양반이 촬영한 거예요? 찍힌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본사에서 공식 사과를 했고요. 이 문제의 직원 해고가 됐는데요. 네. 싸웠든 어쨌든 간에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침을 뱉다니요. 그걸 숨기고 가래는 아니 침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니야, 가래일 수도 있어요. 가래면 문지는 거 보고 가래일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바닥에 들어놓은 강아지 양발로 귀를 막고 있는데 온몸을 비틀면서 막 괴로워합니다. 자, 바로 주인의 기가 막힌 노래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볼까요? 발로 귀를 긁으면서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너무 듣기 힘들었는데 와, 진짜 못 부르나 보다. 열심히 막아보지만 강아지 청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자, 급기야는 제발 그만하세요 하면서 애원하듯이 앞발을 모으기까지 하는데요. 아유, 강아지가 주인이 강아지를 너무 괴롭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박 변호사님, 애원하는 게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니, 딱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